안녕하세요. 과학멘토입니다. 수능 특강 생명과학 방어작용 수능 유저 문제 풀이 영상입니다.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표는 사람의 질병 A와 C가 나와 있는데 각각이 수면병이거나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거나 에이즈거나 다들 아시겠지만 수면병은 원생 생물이 병원체가 되고 병원균이 되는 거고 남모양 적혈구는 유전자 이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이즈는 바이러스죠. 문제를 봅시다. A는 비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 생기는 거니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걸 제외한 나머지 수면병과 에이즈가 있는데 핵을 가지는 거는 수면병이죠. 원생 생물인 거니까. C가 수면병이 되는 거고요. 그럼 B가 당연히 에이즈가 되겠죠. 바이러스. 자, 문제를 봅시다. A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맞는 거고요. 니은 병원체는 단백질을 가진다. 에이즈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단백질 결정으로 되는 거니까 맞는 표현이고요. B와 C는 모두 세포로 되어 있다. 그렇진 않죠. 에이즈,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가 아닌 거잖아. 틀린 표현이야. 따라서 기읍과 니은이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2번 표는 병원체 기읍과 니은의 특징이 나와 있고요. 기읍과 니은은 세균이거나 바이러스거나. 자, 기읍을 보게 되면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은 당연히 바이러스죠. 그럼 니은이 세균이겠네. 자, 문제를 봅시다. 기읍 소아마비의 병원체는 당연히 소아마비는 바이러스거든. 기읍이 맞는 표현이고, 니은에 의한 질병을 치료할 때 세균인 거니까 항생제를 쓰면 되겠죠. 맞는 표현. 디귿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다는 가에 해당하죠. 세균은 스스로 대사가 가능하죠. 세포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맞는 표현이다. 따라서 기읍과 니은 디귿이 다 맞죠. 답은 5번입니다. 3번 그림은 가시에 찔려 손상된 피부를 통해 세균 X가 침입하여 염증 반응이 나와 있죠. 자, 기읍과 니은은 비만세포이거나 대식세포이거나 자, 니은은 보조 T 림프구에 항원을 제시한다잖아. 그러면 니은이 뭐겠니? 대식세포가 되겠죠. 니은이 대식세포가 되겠고요. 자, 기읍이 당연히 비만세포가 되겠다. 자,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을 분비하게 되죠. 히스타민을 분비하게 되면 혈관이 확장되어서 이렇게 대식세포가 튀어나오는 거잖아. 이런 그림이 돼요. 자, 기읍은 맞는 표현이고, 니은에 의해서 잡아먹고 있는 거잖아, 세균을. 식세포 작용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 히스타민은 백혈구가 상처 부위로 이동하는 것을 촉진하는 것도 맞는 표현이죠. 히스타민이 나와야지 혈관이 확장되어서 혈액 속에 있는 백혈구가 튀어나올 거 아니겠냐. 그래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4번 표가는 사람의 질병 A와 C가 나와 있는 거고요. 특징이 기읍과 디귿이 나와 있죠. 자, A와 C는 무좀이거나 홍역이거나 당뇨병이거나. 자, 무좀은 곰팡이가 병원체가 되고 홍역은 바이러스가 병원체가 되죠. 죄송합니다. 당뇨병은 병원체가 없죠. 그럼 하나씩 매칭을 하자는 문제가 되죠. 하나씩 봅시다. 무좀부터 볼게요, 그냥. 무좀은 비감염성 질병이 아니죠. 감염성 질병인 거예요. 해당되지 않고요. 병원체가 곰팡이가 맞고, 그 다음에 병원체가 세포 분열하는 것도 맞아. 그러니까 무좀은 XO가 나와야 되겠죠. X 하나에 O가 두 개 나와야 되네. 이걸 알 수 있는 건 없죠, 일단은. 이게 무좀이고. 그다음 홍역을 볼까, 홍역. 홍역은 바이러스니까 비감염성 질병이 아니고 감염성 질병이니까 이건 틀린 표현. 병원체가 곰팡이도 아니니까 틀린 표현. 세포 분열을 하지도 않잖아, 바이러스는. 그래서 틀린 표현이다. 세 개 다 틀린 거. 그럼 A와 C는 O가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B만 가능하죠. XX가 되겠네.
그럼 B가 홍역인 거예요. 홍역. 자, 그 다음에 당뇨병을 보자고요. 당뇨는 비감염성 질병이 맞고 곰팡이가 아니고 세포분열 아니잖아. 한 개만 동그라미 나와야 되죠. 한 개만 동그라미 나와야 되는 거. 이건 X가 되겠네. A가 당뇨병이 되겠고, 그럼 C는 당연히 무좀이 되겠죠. 이게 X가 되겠죠. C가 무좀. 자, 문제를 봅시다. A는 X가 맞고요. 디귿은 뭐겠니 그러면? 무좀의 X가 되는 거니까 비감염성 질병이네. 그러니까 틀린 표현이야. 자, B와 C의 병원체는 모두 핵산을 가지나 바이러스도 핵산이 있죠. 당연히 무좀도 핵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죠. 따라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5번이네요. 5번. 다음은 사람의 방어작용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고, 가를 보시면 병원체에 대한 항체가 생성되어 병원체를 무력화시키는 게 가의 지문이고, 나는 뭐 됐고, 다는 타에게는 병원체의 침입을 막는 물질이 있대. 자, 문제를 바로 봅시다. A는 항체니까 면역 단백질이 맞고요. 라이소자임은 B에 해당한다. 병원체 침입을 막는 물질이 맞죠. 라이소자임 효소잖아. 그치? 그 다음에 디귿. 나와 다는 모두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해당한다. 자, 기관지 점막은 선모운동에 병원체 침입 막는 것도 맞고, 타에게는 라이소자임이 나온 것도 맞죠. 그러니까 비특이적이 맞지. 다 막는 거잖아. 종류에 관계없이.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6번. 표는 사람의 질병 기읍과 디귿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종류와 특징이 나와 있고요. 자, 기읍과 디귿은 독감이거나 말라리아이거나 식중독이거나, 자, 독감은 바이러스고요. 말라리아는 원생 생물인 거고, 세균성 식중독은 세균이겠죠. 질병 보면 병원체의 종류가 세균인 거니까 앞에 거는 식중독이 되겠죠. 자, 디귿을 보면 매개 곤충을 통해 감염되는 거는 말라리아. 그럼 당연히 가운데 니은이 독감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봅시다. 자, 니은은 독감이 맞고요. A는 곰팡이가 아니죠. 말라리아는 원생생물인 거잖아. 틀린 거다. 디귿 음식 익혀 먹기는 기육을 예방하는데 뭐 당연한 거겠죠. 세균을 예방하면 일단은 익혀 먹으면 세균 죽으니까 맞는 표현이야. 기육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7번. 다음은 어떤 사람이 병원체 X에 감염되었을 때 나타나는 방어작용이 나와 있고, 자, 기읍과 디귿은 기억세포거나 형질세포거나, 그 다음에 세포 독성 T 림프이거나, 림프구이거나. 자, 가를 보면 기읍은 X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거니까 바로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기읍이 되는 거고, X에 2차 감염되었을 때, 니은이 기읍으로 분할한다죠. 그럼 니은이 뭐겠니? 기억세포가 되고, 디귿이 형질세포가 되겠죠. 이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문제를 봐요. 니은은 형질세포가 아니죠. 기억세포가 되고, 가는 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거잖아. 이건 세포성 면역이 아니고, 체액성 면역이 아니고 세포성 면역이 되는 거니까 틀린 표현이야. 가와 나는 모두 특이적 방어작용에 해당하죠. 맞죠? 그 X에 감염된 거를 직접 처리하는 거잖아. 그래서 특이적 방어가 되는 게 맞죠. 디귿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그림은 어떤 사람이 병원체 X에 감염되었을 때 생성된 X에 대한 항체 가와 나를 나타낸 거네. 가도 X에 대한 항체고 나도 X에 대한 항체라고 나와 있고요. 그럼 항원 X는 분자 구조가 이런 모양이거나 이런 모양을 둘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문제를 봐요. 기읍과 니은은 모두 X와 결합하는 부위가 맞죠. X에 대한 항체를 제시한 거잖아, 이게.
그 다음에 가와 나는 모두 단백질이 맞습니다. 항체는 단백질인 거니까. 디귿 X에 대한 항원 항체 반응은 세포속 면역이 아니고 체액성 면역이라 하는 거니까 틀린 표현이죠. 따라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9번 그림은 사람에서 림프구가 분화하는 과정의 일부가 나타낸 것이고, 자, 기읍과 니은은 B림프구와 보조 T림프구를 나타낸 것이다. 바로 알 수 있겠죠. 골수에서 성숙하는 거는 B림프구가 되고요. 가슴샘에서 성숙하는 거는 T림프구가 되는 거니까 니은이 바로 보조 T림프구가 되겠죠. 문제를 봅시다. 미성숙 림프구는 골수에서 생기죠. 이 골수에 생기는 거고요. 골수에서 생겨서 골수에서 성숙하는 게 B림프구고, 골수에서 생겨서 가슴샘에서 성숙하는 게 T림프구가 되는 거거든. 그럼 기읍은 B림프구가 맞고, 자, 기읍과 니은은 모두 체액성 면역 반응에 관여하죠. B림프구 당연히 형질 세포로 분화할 거고요. 보조 T림프구는 당연히 전달해 주죠. 그치, 활성화시키는 게 보조 T 림프구잖아. B 림프구를 활성화시키는 림프구.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죠. 답은 5번입니다. 10번 그림 가는 병원체 X1과 X2의 항원 그림이 나와 있는 거고, 나는 어떤 사람이 X1과 2를 모두 감염되었다잖아. 거기에 대한 항체가 나와 있는 거죠. 그림 매칭하는 문제가 됩니다. 문제를 바로 봅시다. X1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이 맞죠. 병원균이 병원체가 맞는 거니까 맞는 표현이고, 디귿은 모양, 동그랗죠 모양을 잘 보시면 돼요. X1과 X2에 모두 결합한다. 이런 모양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 X1에 동그란 모양이 있죠. 근데 X2는 존재하지 않잖아. 그래 틀린 표현이야. X1과 결합하겠네. 디귿 X2에 감염되면 모양을 잘 봐요. 삼각형과 사각형이죠. 그럼 사각형 있는 거랑 삼각형, 기읍과 니은이 모두 반응하겠죠. 기읍과 니은이 모두 생기는 게 맞는 표현이다. 따라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4번입니다. 11번 그림은 사람의 면역 반응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인데, 가와 나는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 중 한 개로 나와 있고, 자, 기읍과 디귿은 기억세포거나 형질세포거나 그 다음에 세포 독성 T림프구거나. 매칭을 해봅시다. 자, 항체를 만드는 거는 바로 형질세포가 되고요. 당연히 기억세포에서 분화가 되었겠죠. 그 다음에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파괴하는 거는 세포 독성 T림프가 되겠네. 이렇게 다 찾았죠? 문제를 봅시다. 가는 지금 항원 항체 반응을 한 거니까 체액성 면역이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 보조 T림프구는 디귿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그죠? 보조 T림프구는 세포 독성 T도 활성화시키고 B림프구도 활성화시키는 거니까 일단 맞는 표현이고, 디귿 2차 면역에서는 니은은 기억세포로 분화한다. 형질이 기억으로 분화되지 않죠. 기억이 다시 기억과 형질로 분화되는 거잖아. 이건 틀린 표현인 거야. 따라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12번 그림은 어떤 사람의 혈액에 항 A 혈청을 섞었다고 하잖아. 자, 항 A 혈청이라는 거는 뭐랑 똑같은 거니? B형 혈청과 똑같은 거니까. 자, B알파죠. 그래서 응집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는. 알파가 있다는 게 핵심이죠. 응집소 알파가 있다, 혈청에. 이게 핵심이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응집 반응이 나타난 그림이고, 기읍과 니은은 응집소 알파거나 베타를 나타낸 것이래. 그죠? 그럼 이제 바로 알 수 있죠. 응집 반응했다는 건데 지금 기읍이 알파란 이야기고, 알파에 붙은 응집원이 뭐란 이야기야?
이게 A란 이야기죠. 응집원이. A와 알파가 붙어서 응집하니까. 그죠? 그러면 뭐 그렇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남아있는 이 니은은 뭐겠니? 베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일단 이 사람 무슨 혈액형이란 이야기야? A형이란 이야기죠. A와 베타를 가지고 있는 A형이 된다는 이야기지. 자, 문제를 보도록 해요. 니은은 응집소 베타가 맞는 표현이고 이 사람의 혈액형은 A형이 이것도 맞는 표현이야. 자, ABO식 혈액형이 O형인 사람은 기읍과 니은을 모두 가지죠. O형은 응집원이 없고 응집소 알파와 베타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이 O형인 거잖아. 그래서 맞는 표현이죠. 따라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죠. 답은 5번입니다. 13번. 표는 사람의 질병 A와 B에서 특징 기읍과 니은이 나타났는데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죠. 자, A와 B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자주 나와. A, B 나오고 기읍, 니은 나오고. 생명과학만 유독 그렇죠. 자, A와 B는 알레르기거나 자가 면역 질환이거나 그 다음에 기읍과 니은은 비감염성 질병이다와 면역계가 자기 자신을 공격한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봐봐.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면역이 박살나서. 그럼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 당연히 비감염성 질병도 맞는 표현이죠. 둘 다 O가 떠야 되죠. 그럼 둘 다 O가 뜨는 게 이거밖에 없죠. A. 둘 다 O가 떠야 되죠. 그럼 A라는 게 자가 면역 질환이 되는 거고 B가 알레르기가 된다는 이야기가 돼요. 자, 문제 다 풀었네. 자, 기억은 A는 동그라미가 맞고요. 그 다음에 A는 알러지가 아니고 자가 면역 질환인 거니까 틀린 표현이고 A와 B 모두 백신을 이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억만 답이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은 어떤 가족 구성원의 ABO식 혈액형이 나와 있는데 가족을 보게 되면 아버지, 어머니, 자녀 1, 자녀 2로 되어 있다. 4명의 자녀로 되어 있고 혈액형이 모두 다르다고 나와 있죠. 자, 두 번째, 아버지와 자녀 1의 혈액을 각각 항B 혈청. 자, 항B 혈청이라는 거는 A형 혈청을 말하는 거니까 A 안에 있는 응집소가 베타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베타가 들어있다. 그럼 베타와 응집 반응한다는 거는 무조건 응집은 뭘 갖고 있어야 돼? 아버지도 B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녀도 B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아버지가 B형일 수도 있고 자녀가 B형일 수도 있고 일이 또는 아버지가 AB형일 수도 있고 아버지가 AB형이라면 자녀는 B형이 되겠죠. 서로 다른 혈액형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어. 어머니가 있고요. 자녀 1, 자녀 2가 있다는 이야기야. 아버지가 B를 가지고 있고 응집원을 자녀 1번도 B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와 자녀 2가 A형과 O형이 따야 되겠죠. 조건을 보자고. 자녀 1의 적혈구에는 B를 가지고 있다고. 어머니의 혈장과 섞으면 응집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뭘 갖고 있다? 베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응집소. 그러니까 어머니 혈액형은 A형이 되겠죠. A 베타니까 어머니 혈액형은 A형이 되겠다. 아이고야. A형 됐죠. 그럼 자녀 2는 무조건 O형이 돼야 되죠. 서로 다른 혈액형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 1만 찾으면 되는 거네. 누가 AB형이고 누가 B형인지 찾으면 되는 거잖아. 다 풀었죠?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B형이면 자녀가 O형이 나올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무조건 AB형이 돼야 돼요. 아이고야. 예. 아버지가 AB형이면 O형이 못 나오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무조건 B형이 돼야 되죠. 이렇게 자녀 1번이 AB형이 돼야 되죠. 그래야지 네 가지가 서로 다른 게 나올 수 있다. 아버지가 B고 엄마가 O형이어야지만이 엄마가 A형이어야지만이 자녀가 O형이 나오는 거야. 말이 안 되네. 문제 다 푼 것 같은데 밑에 조건 더 볼까? 어머니의 적혈구를 자녀 2의 혈장과 섞으면 어머니는 A형이니까 응집원 A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자녀 2는 O형인 거니까
응집소 알파도 가지고 있고 베타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응집 반응이 일어나겠지. 나쁜 것 같아요. 문제를 봅시다. 자, 아버지의 혈장에는 아버지는 B형인 거니까 당연히 알파를 가지고 있는 게 맞고, 어머니와 자녀 이 혈장에는 공통된 응집소가 있죠. 어머니는 베타를 가지고 있고 자녀 이도 베타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것도 맞는 표현이야. 자녀 1의 혈장, 자녀 1은 AB형이니까 응집소를 가지고 있지 않죠. AB형은 응집원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혈장에 응집소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섞어봐야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그지? 그래서 틀린 표현이니까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15번 그림은 어떤 사람이 병원체 X에 감염되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이 나와 있고, 자, 기읍과 디귿은 대식세포거나 형질세포거나 보조 T 림프구거나 바로 찾읍시다. 자, 병원체가 들어와서 먹는 거니까 기읍이 대식세포가 되고요. 그럼 니은은 당연히 보조 T 림프가 되겠죠. 디귿은 형질세포가 되겠죠. 이 정도는 찾을 수 있죠. 문제를 봐요. 니은은 보조 T 림프가 맞는 표현이고, 자, 기역에 의한 식세포 작용은 비특이적 방어도 맞죠. 막 잡아먹는 거니까. 디귿 A, 항체를 말하는 거죠. 당연히 항체는 X에 특이적으로 결합하죠. 항원 항체 반응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디귿도 맞는 표현이네. 기역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네. 답은 5번입니다. 16번 표는 100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ABO식 혈액형에 대한 응집원 기역, 응집원 니은, 응집소 알파의 유무에 따른 학생 수가 나와 있는데, 이 집단에서는 A형인 학생 수가 B형의 2배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A형이 더 많다는 이야기야. 그럼 응집원 기역과 니은이 있는데 양이 많은 게 아마 A형이니까 응집원 기역이 A일 거라고 가능하죠. 니은은 B라는 건 예상 가능하다. 자, A와 B를 동시에 갖고 있는 AB형은 A와 기역과 니은을 다 갖고 있겠지만, 일단은 A형이 더 많다고 나와 있으니까 학생 수가 많은 기역이 응집원 A가 되고, 학생 수가 적은 니은이 응집원 B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학생 수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볼까? 많이 쓰죠. 집합할 때 많이 쓰는 거. 혈액형에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응집원 A와 응집원 B를 가지고 있고, 가운데는 A, B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AB형이 되겠죠. 그치? 그럼 응집원 A를 갖고 있는 사람은 60명이고요. B를 갖고 있는 사람은 46이다. 근데 2배라고 했으니까, A형이 B형의 2배를 했으니까, A형은 2X명이 될 거고, B형만 가지고 있는 B형은 X명이 될 것이다. 그럼 식을 한번 만들어 봐요. A를 가지고 있는 게 60명이면 2X에다가 그 다음에 AB형 숫자를 뭔지 모르겠지만 AB형 숫자를 더하게 되면 60이 나와야 되죠. 그럼 A를 갖고 있는 숫자가 되는 거고요. 자, B를 갖고 있는 숫자는 X에다가 또 AB를 더했을 때 46명이 나와야 되거든. 연립하면 되죠. 따라서 빼버리면 X가 14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A형은 2X인 거니까 28명이 A형이 되는 거고요. B형은 14명이 되겠다. 그러면 X가 14니까 AB형은 얼마가 되겠니? 32명, 32명이 되겠죠. 됐죠? 좋습니다. 그럼 O형을 찾아볼까? 그러면 A형이 28명, AB형이 32명, 합이 60명에다가 그 다음 B형이 14명이니까 합이 74명이면 O형은 몇 명이라는 이야기야? O형은 26명이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인원수 다 찾았고요.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A라는 거는 응집소 알파를 가지고 있는 학생인 거잖아. 응집소 알파를 가지고 있으려면 B형이거나 O형을 찾으라는 이야기죠. 자, B형은 14명, O형은 26명이야. 둘이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40이 나와야 되죠. 맞는 표현이고. 자, 기읍과 니은이 모두 없다는 거는 응집원이 없다는 거잖아. 그게 O형이죠. O형은 32명이 아니고 26명이 떠야 되니까 틀린 표현인 거지. 디귿은 다 구했죠? A형은 28명, O형은 26명, AB형은 32명이야. 계산하면 54분의 32가 되죠. 5분의 4는 아니겠죠? 틀렸다. 따라서 기억만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7번. 표는 어떤 생쥐가 병원체 X에 감염되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이 나와 있고요. 그림은 이 생쥐가 X에 감염되었을 때 X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 변화가 나와 있죠. 자, 기읍과 니은은 기억세포와 형질세포로 정리가 되어 있네. 그 문제를 해결해 봐요. A. B림프구는 기읍과 니은으로 분화하죠. 하나가 기억세포일 거고 하나가 형질세포일 건데 니은에서 항체가 분비된다 그랬으니까 니은이 형질세포가 될 거고 기읍이 기억세포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럼 문제를 바로 풀어봅시다. 기읍, 보조 T림프구는 A에 당연히 관여하죠. B림프구를 활성화시킨 게 맞는 거잖아. 니은, 구간이 2차 간염이 들어왔죠. 그럼 기억세포에 의해서 형질세포가 이제 바뀌는 거잖아. 그치? 기역이 니은으로 분화된 것도 맞죠. 기억세포가 형질로 분화되는 게 맞죠. 2차 면역. 그치? 디귿, 구간 1과 구간 2에서 모두 비특이적 방어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항원이 들어왔다는 거는 대식세포가 일단 잡아먹는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야지 항원을 제시해 줄 거 아니겠니? 대식세포가 관여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특이적으로 무조건 한다고 봐야죠. 따라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습니다. 답은 5번이에요. 18번. 다음은 어떤 사람이 병원체 X에 처음 감염되었을 때 일어난 방어작용의 일부가 나와 있는 거고, 자, 기읍과 디귿은 대식세포거나 B림프구거나 보조 T림프구다. 찾아봐요. 자, 기읍은 니은이 제시한 항원 조각인 거니까 니은이 바로 나오죠. 대식세포. 그럼 기읍은 보조 T라고 바로 알 수가 있고요. 나는 니은이 대식세포라고 우리가 구해놨고요. X를 세포 안으로 끌어들여 분해하는 식세포 작용 맞고, 마지막 디귿에서 디귿은 기억세포와 형질로 분화되는 거니까 디귿이 바로 B림프구가 되겠죠. 자, 문제 다 찾았죠? 기역은 대식세포가 아니죠. 기역은 보조 T림프구고, 니은, 가와 다를 시간 순으로 배열하면 먼저 하는 게 식균 작용, 이거 먼저 1등이고, 그 다음에 항원 조각을 인식하고 활성화되는 게 제시하는 거 2번이 가가 되는 거고, 다가 세 번째가 되니까 다가 맞는 표현이고요. 디귿, 이 사람이 X에 재감염되면 다에서 형성된 기억세포에 의해서 당연히 2차 면역하죠. 당연한 표현이지.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5번입니다. 19번. 그림은 생쥐 기읍과 니은에서 X를 주사했을 때 생성되는 X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 변화가 나와 있죠. 이런 그림 많이 봤죠. 기읍은 바로 2차 면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항체가 많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니은은 처음 경험하는 거죠. 그거 찾으라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일단 기읍과 니은은 X에 대한 백신을 접종한 생쥐와 접종하지 않은 생쥐죠. 그러면 2차 면역하고 있는 기읍이 백신을 접종한 거고요. 이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건 니은이 되겠네. 문제를 봐요.
자, 기역은 X에 대한 백신을 접종한 게 맞고, 니은 구간 1에서 기역에서는 2차 면역을 하죠. 이 맞는 표현이야. 백신을 맞은 생진이기 때문에. 디귿 구간 2에서 기역과 니은에서 모두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나죠. 항원 항체 반응하고 있잖아. 지금 항체가 나왔으니까 맞는 표현이죠. 따라서 기역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습니다. 답은 5번이네요. 20번. 다음은 면역 관련 질환에 대한 학생의 발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읽어봐요. 학생 A를 봅시다. 자가 면역 질환은 면역 세포가 자기 세포나 조직을 공격하여 생기는 질환이 맞죠. 학생 A는 맞는 표현이고, 학생 B를 봅시다.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항체는 T 림프구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B 림프구가 분화된 형질 세포에서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게 아니죠. 형질 세포에서 만들어내는 거니까 틀린 표현이고요. 학생 7을 보게 되면 면역 결핍의 예로는 유머티스 관절염이 있다. 유머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이고 면역 결핍은 에이즈 같은 거를 말하는 거죠.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말하는 거니까 틀린 표현이야. 따라서 맞는 말은 A밖에 없죠. 1번이 답이 됩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